혹시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 이해가 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혹시 없을까? 그 부분을 쌤이 오늘 좀 채워주고 갈게. 그냥 계속 멍하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라는 문제 같은 거 했던 것들 중에 내용이라던가 지난 과학 교과 내용에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다시 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부필 하나 갖고 올게. 찾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선생님이 부원해서 보충 설명해 줄게. 전류? 이 문제? 자, 온법칙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온법칙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 이렇게 되어 있대. 여기가 3V이고 1ohm이고 여기도 1ohm이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이 액체는 전도성 액체야. 전도성 액체라는 건 전기가 통하는 액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가 다울동 말동 안 닿아 있단 말이야. 오케이? 다울동 말동 안 닿아 있어. 그런데 자, 지금 보통 상태라면 얘는 안 흐르는 거지. 위쪽으로는 아래로만 흐른단 말이야. 오케이? 아래로만 전류가 흐른다면 얘는 몇 암페의 전류가 흐를까? 아래 갖고 몇 암페의 전류가 흐르지? 3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겠지. 3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을 자, 화동을 만들어서 요동치게 해. 그럼 주기적으로 수면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된대. 그치? 이때 얘의 진동수가 얼마로 나타났는데 파동의 진동수가 4분의 1Hz라고 했지. 맞아? 4분의 1Hz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주기가 얼마인 파동이지? 주기가 얼마인 파동이야? 4Hz인 자, 파동을 갖고 있지. 자, 그래서 얘는 주기가 4초야. 진동수가 4Hz니까 주기가 4초인 이런 진동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경기 문제가 아니었나? 경기 문제가 아니었구나.
잠깐만. 경기 문제인데? 경기 문제 맞지? 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이 처음 0초에서 2초 동안에는 0초에서 2초 동안에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 그치? 맞아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 이거 딴 데 문제구나. 맞는데. 어디 거였니 문제가 이거? 한과형 거였구나. USB에도 옮겼구나. 자, 0초에서 2초 사이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또 2초에서 4초 사이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겠지. 오케이? 그럼 전류가 흐를 때는 얘가 이롬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지? 여기도 병렬 연결됐으니까 3V가 1옴에 걸리고 3V가 1옴에 걸리니까 똑같이 몇 암페어? 3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된대. 시간에 따라서. 자, 전류 I는 시간에 따라서, 자, 이때가 2초가 될 때야. 그리고 이때가 4초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0초에서 2초 사이에서는 3A, 3A가 흐르니까 몇 암페어가 흐르지? 6A가 흐르겠지. 6A가 흐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사이에서는 아래로만 전류가 흐르겠지. 얘가 골 쪽으로 내려와서 안 흐를 테니까, 그치? 떠 있으니까. 그래서 몇 암페어? 3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다시 4초에서 6초 사이에서는 6A가 흐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기 동안에 평균 전류를 계산해 볼 수 있겠지. 평균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평균 전류는 AV는 에버리지라고 할게. 일정한 시간 동안의 주기가 되겠지. 총 전하량이 되겠대. 이때 IT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뭐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Q는 I 곱하기 T라고 했거든. I란 녀석 정의가 T분의 Q니까. T분의 Q니까, 자, Q는 I 곱하기 T야.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지? 총 전하량 델타 Q가 되는 거야. 이해? 그럼 총 전하량 델타 Q는 얼마가 되지? 얘는 면적 계산해 주는 거야. 이 면적이 얼마야? 12 더하기 이 면적은 얼마가 되지? 6이 돼버리니까 전체가 18쿨롬이 된 거야. 그럼 평균 전류는 시간 몇 초? 4초분에 얼마? 18쿨롬이 돼버려서 얘는 2분의 9가 되니까 4.5 암페어라는 전류값이 되는 거지. 그쵸?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똑같은 전류로 흐르는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해봐. 수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 아이가 있대. 여기가 2얼, 여기는 얼이지. 여기 3V가 걸려있대. 근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돼야 돼? 4.5A의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장치를 바꿨어. 모르는 저항인데 여기는 2월이고 얼이라고 할 때 같은 전류로 흘러야 한대. 문제 조건에. 같은 전압 걸렸을 때 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면 이곳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곳으로 흐르는 전류의 몇 배가 될까? 저항이 몇 배야? 얘가 2배면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럼 몇 대 몇으로 흘러? 2대 1의 비율로 흐른단 말이야. 그럼 4.5V를 2대 1로 나눈다는 여기는 얼마? 3A. 그치? 이쪽으로는 얼마? 1.5A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저항 얼값은 얼마가 돼야 돼? V는 I얼이니까 V는 I얼이니까 얘는 I분의 V잖아. 그럼 얼마가 돼? 3A분의 3V니까 몇 옴? 1옴이라고 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바꿨다 그랬니? 6V를 만들었다 그랬니? 가장 마지막 바꾼 게 뭐야? 파동의 진동수를 크게 했대. 파동의 진동수를 얼마로 했대? 파동의 진동수가 몇 배가 된 거야? 나도 프린트를 다 안 갖고 왔어. 어떡해. 자, 진동수를 높이면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2배가 됐다라고 얘기하자. 진동수가 2배가 되면 얘는 2분의 1Hz라면 주기가 얼마가 되지? 주기는 2초가 되겠지.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파동의 진동수를 크게 한다라고 해서 F라고 이야기해 볼게. 그냥 임의로. 그럼 주기 T는 얼마가 되지? F분의 1이라고 하지, 그치? F분의 1이라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 시간만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날 거야. 자, 얘는 2분의 T일 때야. 그러면 2F분의 1일 때, 자, 얘의 전류는 똑같이 얼마가 되는 거지? 6A가 되는 거지. 그지? 처음 그래프 이거. 응? 자, 그 다음에 다음 주기는 뭐가 될 때야? F분의 1이 될 때까지. 얘는 3A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지? 넓이는 델타 Q지. 델타 Q는 얼마야?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얼마? F분의 3 더하기 얘 넓이 얼마가 되지? F분의 3이야. 그럼 얘는 F분의 6이 돼버렸지. 그쵸? 그러면 평균 전류 I 에버리지는 전체 주기가 얼마? F분의 1분의 델타 Q F분의 6이 돼버렸다. 뭘 계산 잘못했다. 이거지. 요만큼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니? 2F분의 9가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2F분의 9가 돼버리니까 지워지고 얘는 4.5A. 주기가 달라져도 평균 전류는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대형 사고다.
또 다른 거 했던 것들 중에 소 빼먹고 안 했던 부분도 있잖아. 영상 다 봤어? 안 했던 것 중에도. 이 어디 거지? 학교가 어디요? 인천? 오, 새끼들이 연한 지났다고. 자, 이쪽에 자, 기체 X2가 있어. X2라고 해. 자, 이때 얘는 지구 또는 알파의 대기압이야. 자, 외부 대기압과 내부 대기압은 같아야 되겠지, 그치? 압력이 같으니까 얘가 일정하게 평형이 된 거지. 내부 압력이 높으면 밀고 나가고 외부 압력이 더 크면 아래로 내려올 거야. 평형을 이뤘다는 것은 압력이 같은 상태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에 기체 Y가 있어. 동일한 용기야. 자, 여기에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 자, 지구 또는 알파의 대기압이야. 이렇게 놓여있어. 압력이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자, 1. 표는 지구에서 실린더에 넣은 기체 X2와 Y2가 반응하여 하나의 기체가 모두 소모되고 새로운 물질 E가 자, 만들어질 때 반응 전후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라고 한다. 얘는 반응 전에 X2 반응 전 Y2 자, 그리고 반응 후의 전체 기체이다. 전체가 나타났다라고 해. 이때 실험 1을 봤더니 반응 전에 X는 1리터가 있었고, 자, 그리고 Y는 반응 전에 4리터가 있었고, 자, 반응 후에 얘는 3리터가 있었다라고 할게. 자, 마찬가지 실험 2는 2리터. 여기는 얼마? 3리터. 자,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는 똑같이 3리터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 둘 중에 하나가 다 반응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얘가 다 반응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남을 것 같지.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얘가 모두 반응하고 얘가 남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될까? 1대. 아마 3대 2라는 부피가 남게 되면 나머지 기체가 맞게 될 거야. 1대 3 하면 Y가 얼마가 남게 됐지? Y2가 1리터가 남은 거지. 2리터가 되니까 3리터가 될 거야. 그리고 얘가 모두 반응하면 얘가 X2가 몇 리터 남아? 1리터가 남으니까 역시 3리터가 돼버릴 거야. 이해해? 이해 가요? 여기가 2리터가 생기니까 반응하는 아이가 1대 3대 2에서 새로운 기체가 2가 만들어진다면 나머지 기체와 합쳐지면 3, 나머지 기체와 합쳐지면 3이 되겠지. 이해돼? 대표적인 게 유사한 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있잖아. 암모니아 생성 반응하고 상당히 유사한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물체의 새로운 물질 G의 분자식과 화학 반응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X2 더하기 3Y2가 2 곱하기 XY로 구성이 되어야 해. 그렇다면 X 하나 대 Y 몇 개? 3개로 구성되면 되겠지. 따라서 G라는 물질은 XY3라는 물질이다. 그 화학 반응식은 위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감각적으로 찾아줘야 돼. 근데 지민이가 너 화학 양론 안 들었었지? 처음에 듣긴 했을 텐데 화학 양론? 잠깐 들어서 그래갖고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양론을 좀 공부해야 돼요. 화학 양론. 응? 화학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 앙금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앙금 생기는 거 외에 뭐가 있니? 색깔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용되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집중해서 많이 봐둬야 돼. 옛날에는 산염기도 많이 내줬는데 산염기가 지금 고등학교로 올라가 버렸거든. 배우긴 하지 산염기. 안 배우나? 3학년 때 양론이 그걸로 이온까지가 끝이구나. 그래갖고 화학양론이 중요해 중학교 거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선분비 법칙, 그 다음에 돌턴의 배수비례 법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이들이야. 양론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한편 알파 행성에서 실린더에 X2 2리터와 Y2 3리터를 넣고 꼭지를 열어서 한 종류의 기체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반응을 시켰더니 물질 G가 생겼고 전체 실린더 부피는 1리터가 되었다. 반응 전후의 온도 변화는 없었다라고 한다. 반응이 모두 끝났을 때 완결됐을 때 남은 기체 X2와 Y2의 부피가 각각 얼마인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두 녀석의 온도는 반응 전의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 이런 변화를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부피가 전체적으로 줄었어. 반응 후에 얼마가 나온 거야? 원래 3리터인데 알파에 갔더니 반응 후에 얼마가 됐대? 1리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이 별은 지구와 압력이 어떻거나 3배이거나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식관계에서 가장 간단한 게 이거지. PV라는 녀석은 에널 T잖아. 그치? 근데 부피가 지금 얼마가 됐어? 3분의 1이 됐어. 그럼 온도가 만약에 지구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알파별과 지구가 온도가 같다라고 한다면 압력이 3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압력이 지구하고 같다면, 압력이 지구하고 같다면 어떻게 될까? 얘는 온도가 몇 배? 3분의 1배가 되어야 해. 오케이? 동시에 둘 다 변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렵다. 오케이? 우리가 동시에 얘기하기가 어려워. 이거 갖고 정보가 줘야 되는데 정보가 알파 또는 지구의 행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외부의 압력이 P라고 한다면 P 현재 있는 부피 V라고 하면 N 몰수 똑같고 T거든. 그치? 근데 알파 별의 간압 이쪽 별의 온압?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변화시키면 이걸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대기압이 같다면 온도가 3분의 1배, 압력이 같다면 압력이 같다면 온도가 3분의 1배, 온도가 같다면 압력이 3배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둘 중에 한 조건이 안 주어지면 둘 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온도가 비교하는 값이 나와서 아마도 대기압이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대기압이 같다면. 그렇다면 이 녀석 지금 3리터가 2리터, 3리터가 반응했잖아. 그지? 그렇다면 남은 기체는 2리터, 3리터 모형이었잖아. 그지? 얘는 얼마가 남은 거지? X2는 3분의 1리터가 남은 거지. 알파별로 갔으니까. 부피가 전체적으로 3분의 1이 돼야 돼. 3분의 1리터가 남아야 되고 Y2는 남는 게 없지. 그리고 온도는 어디가 더 높다? 지구의 온도가 3배만큼 높다. 절대 온도야. 지구의 절대 온도가 알파보다 3배만큼 높다. 그 이유는 부피가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 표현할 때 이유가 있어서 서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조리 있게 쓰는 것도 좀 연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시험이 지금 2달도 안 남았지? 7월 9일날 보지? 1단계 지나가고. 그래. 그래서 보는 이유를 좀 잘 써주면 돼. 다음 거 질문할 거. 어디 거니? 별? 이거를 알려면 아직 안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연주 시차 안 배웠지 아직. 시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지구가 부분인데 시차라는 것을 한번 볼게. 시차라는 것은 여기에 태양이 있었어. 태양 둘레를 누가 돌고 있지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해. 지구가 돌고 있어. 지구가 돌고 있는데 아주 빨리 있는 별이 있어. 백그라운드에 엄청나게 멀리 있는 별 A와 B가 있다라고 얘기해. 이거에 대해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별 S가 있다라고 할게. 이 위치를 가위치, 나위치라고 한다면 가위치에서 S별을 바라보면 S별은 여기에 있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걸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A별, B별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S별이 이렇게 오게 되지. 맞아? 여기서 저기 가에서 보는 모습이야. 자, S별의 바탕에 B별이 가까이 있는 거야. 자, 반면에 나 위치에서 S별을 보면 S별은 어디에 있어? 아이고, 이게 A별이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그러면 나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 별은 어떻게 되어 있다? 가별, 자, 여기 A별이 있고 여기 B별이 있을 때, 자, 나의 위치에서 볼 때 이쪽에 S별이 여기 있는 거야. 이때 이 전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차라고 해. 시차. 자, 그리고 자, 시차에 대해서 절반이 되는 태양, 별, 그리고 지구의 한 위치가 이루는 이 각이 뭐가 돼? 연주 시차야. 연주 시차라고 해. 오케이? 일단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니? 별이 지구에서 가까이 오면 연주 시차가 증가할까 멀어질까? 연주 시차가 커지겠지. 시각이 커지겠지.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멀리 있으면 시차가 작을 거야. 그래서 별의 거리는 연주 시차에 비례한다. 연주시차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지. 아시겠어요? 별의 거리는 연주시차에 비례한다. 그래서 별의 거리를 이렇게 약속해서 쓰기로 하였다. 별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다. 근데 연주시차를 뭐 어떤 단위로 썼냐면 우리 각도의 도분초가 있지. 자, 우리 한 바퀴 돌면 각도기가 360도잖아. 보통 파는 각도기가 180도 표시돼 있지? 그 한 눈금이 1도야. 그 1도를 60분의 1로 나눈 게 1초야. 1초를 또 60분의 1로 나눈 게 1분이거든. 아, 미안해. 1분이고 1초가 돼. 즉 60분의 1도가 1분. 3600분의 1도가 1초야. 그 각도 조그만 걸 3600등분했어. 근데 별이 워낙 멀다 보니까 그게 각도로 식별이 된단 말이야. 각도계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연주시차가 초라는 단위를 가질 때, 자, 이거를 별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때 단위는 PC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파섹이라고 읽어. 파섹이라고 해. 그래서 1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의 거리야. 이 값이 얼마 정도의 값이냐면 현실적인 값으로 얘는 3.26 광년이 돼버려. 빛의 속력으로 3.26년을 간 별의 거리가 1초다. 무지 가까운 별이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게 지금 3점 몇 광년인가 4광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무지 가까운 별이라는 얘기야. 응? 보통 18세기 이상인 별들이 많아. 응? 그래서 이게 바로 시차다. 가까이인 별 수는 적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연주 시차에 대해서? 별의 밝기는 알고 있어? 얘기 나온 김에 별의 밝기까지 얘기해 줄까? 별의 밝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별의 밝기.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대. 자,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별은 어두워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배가 된다라고 얘기해. 이때 별의 밝기를 우리 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크게 자 절대 등급과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등급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 옛날 기준으로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몇 등급? 1등급이라고 했대. 그리고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이라고 했대. 누구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그래서 따져보면 2등급인 별이 있겠지. 3등급인 별이 있겠지. 1등급인 별을 1등성, 2등급인 별을 2등성, 3등급인 별을 3등성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이때 한 등급 간의 별의 밝기는 2.5배만큼 차이 나는데 그 등급이 클수록 어두운 별이야. 그러면 1등급은 2등급보다 몇 배 밝은 별이야? 2.5배 밝은 별이야. 자, 1등급은 2등급보다 몇 배 밝지? 약 6.3배 밝아. 6.25배. 자, 그 다음에 1등급과 4등급의 밝기는 몇 배만큼? 16배만큼 차이나. 응? 자, 그리고 1등급과 5등급의 밝기 차이는 40배만큼 차이가 나. 그리고 1등급과 6등급 사이는 몇 배? 100배만큼의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별의 밝기의 차이를 갖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자.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자.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볼게. 먼저 겉보기 등급부터 보자.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은 이게 겉보기 등급이다. 육안으로 관찰한 실제 별이 있는 거리에서의 밝기야. 이것을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한편 자,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섹이면 연주시차가 얼마인 별이지? 0.1초인 별이지.
연주가 0.1초인 별이야. 자, 위치에서 있다고 가정할 때, 자, 이때의 별의 밝기야. 얘는 실제 별의 밝기다라고 얘기해. 자, 실제 별이 갖는 별의 밝기가 절대 등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겉보기 등급이 크면 어두운 별이야.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대. 숫자가 크다는 얘기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3, 얘는 1이야. 그럼 원래는 밝은 별이지. 1등급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여? 어둡게 보여.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는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반면에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대. 그럼 얘는 얼마에 있어? 자,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 자, 한편 겉보기 등급이 자, 절대 등급보다 작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자,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해. 그럼 이거에 대한 연습도 한번 잠깐 볼까? 자, 지금 100파섹의 거리에 자, 겉보기 등급이 얼마인 별이 있다라고 할까? 몇 등급이라고 할까? 그냥 아무거나 2등급인 별이 있대? 겁내 밝네. 자,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인가?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1등급? 잘 생각해서 한번 구해봐봐. 만분의 1 등급이라는 게 어딨어.
이거하고 앞바닥에 써드린 내용에 이걸 풀 수 있는 모든 힌트가 다 있어. 모르겠어? 옛날에 그 중학교 학교 내신 문제야. 옛날에 내신 문제 중학교 때 한번 봅시다. 그냥 원시적으로 푸는 방법 얘기해 줄게. 얘는 지금 100파섹에 있는 별을 자 2등급이라고 할 때 절대 등급은 몇 파섹의 위치까지 갖고 와야 돼? 10파섹의 위치까지 갖고 와야 되지. 이때 별의 거리는 자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지. 얘의 밝기를 1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얘를 1이라고 할 때 이 거리는 100파섹의 제곱분의 1이지. 얘의 밝기를 뭔지 모르잖아. 그치? 모르면 얘는 얼마가 돼? 10파섹의 제곱분의 1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돼? 10분의 100의 제곱이 된 거지. 맞아? 10분의 100의 제곱이면 얘 얼마가 돼? 100이 된 거야. 얘보다 몇 배만큼 밝은 거야? 이거보다 100배만큼 더 밝아야 돼. 그럼 써보자. 2등급, 1등급, 0등급도 있어. 이거보다 더 밝은 별은 마이너스를 써서 나타내줘.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마이너스 3등급, 마이너스 4등급 이런 식이야. 그렇다면 얘 몇 배? 2.5배, 6.3배, 16배, 40배, 100배. 그래서 얘는 몇 등급이 되지? 마이너스 3등급인 별이야. 오케이? 그냥 식 몰라도 이 방법으로 그대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좀 더 이게 차라리 영재학교에서 만약에 별에 밝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 식 갖고 대입해서 더 쉽게 풀 수가 있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좀 창의력이 좀 떨어져 보이잖아. 그지? 포구슨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포그슨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얘를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라고 해. 얘는 5 로그, 상용 로그야. 별의 거리. 별의 거리 빼기 5라고 얘기해. 이게 포그슨 방정식이야. 그럼 대입해 볼까? 자,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 지금? 2등급이라고 그랬지. E 마이너스 라지 m은 5 곱하기 로그 10의 별의 거리가 얼마일 때? 100파세기에 있대.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10 빼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돼? 5가 돼 버리겠지. 따라서 라지 m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등급인 별이다. 그래서 포그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하지만 창의력 떨어지지. 이걸 이용해. 별의 거리는 별의 거리의 제곱이 별의 밝기에 반비례한다. 오케이? 그리고 1등급 간의 별의 밝기는 2.5배만큼 나므로 이러하다. 그래서 별의 밝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같아. 이게 옛날에 중학교 내신 문제였다. 신기하지? 응? 중학교 때 3학년 맨 뒷단원이 2단원이었거든. 지구학 단원인데 별의 밝기가 기말고사 시험 뻔이었어. 2학기 기말고사. 애들이 공부 1도 안 해. 연합고사 때 그냥 대충 보려고.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림은 별 S의 연주 시차를 측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단 별 S와 배경별 B는, 자, Y는 B면에 위치해 있으며, 자, B면에 같은 면에 위치했다는 거지.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이라고 가정을 하였다. 자, 그렇다면 자, 천구면의 배경별 Y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S의 연주 시차, 연주 운동의 경로를 그려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운동 방향은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잠깐만.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될 것 같다. 이쪽에 Y별이 있지. Y별이 있는데 이 Y별에 대해서 S별의 위치가, 자, 이 원에서 바라봤을 때, 자, 오른쪽으로 몇 칸만큼 가 있지? 오른쪽으로 0.007초만큼 가 있는 거지. Y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만큼 그린 위치에, 자, 이 원에서 본 S별이 있어. 오케이? S2원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0.1초만큼 떨어진 곳에, 자, 이 2에서 본 S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 형태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자, 원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요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학교 현장 체험 왔어요. 어디로 갔다 왔는데? 롯데월드? 롯데월드에서 뭐 체험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동물 체험, 놀이기구 체험? 놀이기구 체험. 그럼 너네가 놀이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이들, 온 아이들 업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어허. 네, 안 가요, 그죠? 아직 잠깐 애들이 안 와갖고 지민이 옛날 거 복습하고 있었어요. 자, 별 S의 거리를 보지. 자, 그렇다면 별의 연주 시차가 얼마가 되지? 시차가
두 녀석의 차이야. 그럼 얼마야? 0.08이거든. 그럼 연주시차는 얼마가 되지? 0.04 추가되지. 따라서 별의 거리는 0.04분의 1이 돼버려. 0.04는 얼마가 되지? 100분의 4, 25분의 4가 돼버립니까? 25화색이 되겠네. 포그슨 방정식 해줬다? 우리 전에 안 했는데? 알고 있지 근데? 어? 기억하고 있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했었지 옛날에? 근데 포그슨 방정식 쓴 거보다 별의 밝기가 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등급 간의 차이가 2.5배 차이 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게 영재학교에서는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 어? 자, 또 별의 등급 저 중3 때 나왔죠. 중3 뒤에.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야. 혹시 몰라서. 그 다음에 또 아이는 하면서 모르거나 이상했던 거 질문할 거 있어? 아니 너는 이거 2단계 할 때 엉뚱한 생각만 안 가지면 다 웬만한 거 풀 거야. 어? 너가 스스로 뭐 특히 최근 연도에 인과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거든. 문제 다 쉬웠잖아. 조금의 상식만 알고 있으면 다 대부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너 진짜 뭐 헛짓만 안 하면은 2단계는 될 거야. 헛짓하면은 그 순간에는 없다고 봐야지. 집중해서 그렇게 근데 뭐는 잘 썼어? 잡서 잘 써서 냈어? 잘쓴 것 같아요. 이게 한 2주 동안 계속 수정했다 한 거라서. 하준에 2주 동안 수정한 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문장을 바꿔갖고 써갖고 내가 밤에 어저께 어디 갔다 오느라고 늦게 확인해갖고 보내줬는데 PDF로 했었으면 선생님이 그 패드를 갖고 가고 거기서 수정해갖고 보내주는데 이 자식이 그냥 아래 한글로 줬더라고. 패드에 안 읽히는데.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와갖고 12시쯤에 해서 보냈더니 답이 없어. 문장을 이상하게 쳐놨어. 앞뒤 문장을 바꿔 써놨어. 그것도 잘라가지고. 그리고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썼대. 보니까 그 친척 배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배주고. 안 좋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실험 2가지에 대해서 과학에서 설명해놨는데 한 가지 결론이 없어. 결론놓는 거 왜 써? 실패했대. 알 수가 없대. 자기 경험 쓰라는 게 아니고 성공적인 경험을 써야 되지 않아? 거기 그렇게 안 써있니? 아, 근데 거기 써 있는 게요. 실패한 경험을 쓰래? 이번에 약간 유형이 바뀐 게 응. 그 경험이요. 응. 1단계에 쓰이는 게 연구 결과가 성과가 없더라도 그 자신의 경험을 쓰기만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설명이 써놨어요. 근데 이 결론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좀 있는 게 좋다고 확인했어요. 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그럼 내가 1학년 때 계속 과학 활동 빨리 정리해놔 해놔 했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전자레인지 갖고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갖고 마그네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갖고 얘가 뭘 발생시키냐면 마그네트론이 일반적으로 뭘 발생시켜주지? 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주거든.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크로파 발생해갖고 그거 갖고 뭐 초콜릿인지 뭔지 녹이겠대. 응? 그래갖고 뭐 마그네톤하고 거리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유야 무야 뭐 계산 오차가 27%나 났다고 하고 뭐 안 맞는 거지. 27% 나면 27%는 그냥 통째로 그거 하려면 시험 결과 보고서가 되게 전자레인지의 정확한 구조를 확인해 갖고 마그네트론이 어디 있다, 그 음식물을 어디다 넣었을 때 이것까지 다 재원을 짜 갖고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근데 그런 엉뚱한 걸 해놓고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없어도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선생님이 유추하건데 영재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서 탐구 활동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렇게 썼을 것 같아. 근데 뭐 시작 배경도 유튜브에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빛의 뭘 측정하는, 빛의 속력 측정하는 거였구나. 뭐 뜬금없이 막 그렇게 막 써버리니까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진작 배달라고 하니까 그냥 닥쳐갖고 배주고. 힘들어. 오늘이 마감이었는데 문장 순서나 바꿔갖고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얘가 뭘 잘못만 줘갖고 문장 치다 말고 앞뒤 문장이 바뀌었어, 중간이. 그러니까 문맥이 안 이어져. 이해해? 예를 들어서 18색의 겉보기 등급이 18색에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2등급인 별이 있다. 이 별의 절대 등급은 이렇게 문장이 됐다면 18색의 2등급인 별이 이 별의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이 있다. 문장이 바뀌었어, 순서가. 그럼 못 알아보지. 욕먹지. 아이고. 그 무아래는 쓰지 말라고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전달한 것 같은데 무아래 쓰고. 무아래라는 게 뭐냐면 가끔가다 그물 같은 거, 방충망 같은 거 쳐다볼 때 방충망이 어떻게 하고 겹치면은 건너편에 있는 물체가 등고송 같은 게 나타나. 아마 그물 두 개 겹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 무아래라는 문인데 일반적인 간섭이 아니야. 질문하면 그냥 간섭입니다 하고 끝나야 돼. 근데 굳이 뭐 다른 간섭도 되게 많은데 무아래가 무아래를 얘기하냐고. 맥놀이 말고도 뭐 간섭 되게 많잖아. 응? 근데 왜 그런 걸 쓰냐고. 파동의 간섭은요, 주기랑 그러니까 진동수가 달라도 다 돼. 다 다 되는데 우리가 같이 놓는 건 눈으로 보기 좋으니까 진폭도 같게 놓고 진동수도 같게 놓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종류의 파동. 근데 간섭이 일으켜서 걔가 중첩이 이제 다 중첩은 되는데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이 아주 잘 되기 위해서는 파장과 진폭이 비슷한 녀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어떤 파동이 있는데 한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돼 있어. 짧은 거리 내에서. 또 얘는 이렇게 돼 있어. 하나는. 또 다른 아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어떤 게 위에 두 개가 간섭을 잘 일으킬 수 있을까? 위에 두 개가 간섭을 잘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야. 간섭은 다 돼. 근데 좋은 모양으로 간섭이 잘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coherent, 결맞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야. 결맞음이 좋다, 결맞음이 없다. 그래서 이 실제로 아주 좋은 빛들도 결맞음이 무한정 일어나질 않아. 결맞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 짧은 시간 동안에 결맞음이 있게 된단 말이야.
이해해? 그래서 레이저를 할지라도 레이저 빛을 이용할지라도 두꺼운 유리판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맞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가 있어. 그러면 위에서 반사되는 빛, 아래에서 반사되는 빛이 와서 여기서 간섭을 일으켜야 되는데 간섭 무늬가 아예 안 나타나는 그런 두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건 결맞음이 좋다는 거거든.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무늬를 준다는 게 결맞음이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유리가 너무 두꺼워서 결맞은 거를 벗어나 버려.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비슷하겠지만 어긋나기 시작하겠지. 어긋나기 전까지가 결맞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 어긋나 버리면 안 맞아. 이 결맞음은 선생님하고 엄청 친한 교수님이 만든 말이야. 옛날엔 코이런트인데 결맞음이라는 말로 만드셨어, 그분이. 이걸 한국말로 결맞음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분이 쌤하고 엄청나게 친한 교수님이야. 소주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은퇴하셔갖고 요즘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서 술 한번 받아들이러 가야 되는데. 또 질문? 조그만 거 한 개 정도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지민이 지난 것도 한번 쭉 훑어는 봐야 돼. 영상 빨리 틀어놓고 막 보면은 그냥 빨리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애들 생각할 시간 주고 잠깐 풀고 생각할 시간 주고 잠깐 푸니까 금세 볼 것 같아. 그 다음에 혼합물의 분리나 물질의 특성 구분, 생물의 분류 구분해갖고 우리 플로우 차트라는 걸 이용해서 yes or no 갖고서는 표현하는 것 상당히 또 많아. 그런 류 진짜 많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 이전 이제 서울과학과 문제는 안 줄 거거든. 서울과학 문제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뭐 말이 창의력인데 뭐 뺑글뺑글 돌아가고 얼마큼 돌았을 때 뭐가 겹치고 생각하기도 귀찮은 문제들이 있지. 그런 유해 문제가 이제 서울과학과 문제로 많이 나와서 빼버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그 기존 연도 인천 영재 그 다음에 세종 영재 비슷할 거야. 좀 차이 나는 것들만 이제 위주로 풀어보고 대전 영재도 지금 문제 같아. 인천, 대전, 광주, 세종 문제가 같은 문제 풀에서 은행 풀에서 같이 내. 그래서 겹쳐지는 문제가 많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지금 우리 풀었던 이유로 나와. 작년에 이랬으면 올해도 또 내 학교가 같이 공동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별로 뭐 7, 8문제 제출해라 라고 해갖고 채워갖고 10문제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누가 문제를 공급해 주는지 참 궁금해. 찾아가서 꼬셔내면 되는데, 그지? 이메일 하이제킹 해갖고 딱 편취를 하던가. 주관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또 다른 질문. 아이니 질문. 자, 인과형 1번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L2 빗면으로 이루어진 레일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 A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는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여 높이가 같은 B 지점까지 이동한다. 이때 거리에 따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각적 에너지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 자, 얘는 더 좋은 답을 얘기해 주도록 할게. 거리에 따라서. 자,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이 없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 이 경우 일정하게 보존돼질 거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이거에 대해서 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절대 기준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임의 위치에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자. 얘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게. 이거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버리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자, 이곳까지 갔다 최대 운동 에너지 갔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때 애들이 보통 제시했던 답이 요거거든.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답을, 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포텐셜 에너지 기준을 안 정해놨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 나중에 점선으로 표시한 걸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최저점에서의 포텐셜을 가장 최저점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할 때라는 조건을 쓰면 제대로 된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지? 자, 내려올 때, 자, 엔진이 꺼지고 모터가 돌아가게 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켰다가 다시 올라올 때 얘를 운동 에너지로 환원시켜서 써주는 거야.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그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두 번째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감소되는 거는 똑같은 형태로 감소될 거야. 자, 감소될 거야. 그런데 운동 에너지 변화되는 게 제대로 변화되질 않아. 운동 에너지 중에 일부가 뭘로 바뀌지? 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야. 이 위치까지가 아닌 또 다른 위치까지 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버리지? 두 에너지 합이지. 두 에너지 합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는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합시다.